애플과 알파벳, 아마존 등 IT 대형주들이 정부의 반독점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에 일제히 급락하면서 증시 전반의 투자 심리를 냉각시켰습니다. 국채 수익률 추가 하락 역시 경기 하강 기류에 대한 경계감을 자극하면서 주식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IT 공룡 기업의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진 데 따라서 나스닥 지수는 최근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하면서 조정 영역에 진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미국 주요 기술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을 조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기술 회사들은 역풍을 맞고 있는데요. 미국과 전 세계에서 지나치게 많은 힘을 가지고 있어 사용자나 경쟁 시장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일각의 생각 때문입니다. 국제유가는 지난주에 이어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WTI는 배럴당 0.5% 내린 53달러 25센트에 장을 마쳤는데요. 4거래일 연속 하락이자 2월 초 이후 최저치입니다. 미중 무역전쟁 격화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 이민을 이유로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폭탄을 예고하면서 최근 유가는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제품 위탁 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화웨이의 주문 축소로 일부 생산 라인의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화웨이와 애플 등의 스마트폰 위탁 생산하는 폭스콘이 최근 화웨이의 신규 제품 생산 주문 축소로 여러 생산 라인의 가동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시각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머니투데이 글로벌 랩, 오늘도 아침 생방송으로 힘차게 시작합니다. 방송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실 텐데요. 인터넷 창구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TN 글로벌 랩, 머니투데이 글로벌 랩을 인터넷에 검색하시면요. 저희 홈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점 전문가와 개인적으로 프라이빗하게 소통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또 다시 보기 컨텐츠들도 코너 바이 코너로 간결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 부분, 놓치신 부분이나 아니면 투자 아이디어를 새로 얻고 싶은 부분은 다시 보기 컨텐츠를 이용해서 다시 보셔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조정장에 진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도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나스닥이 1.6% 떨어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제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등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대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IT 공룡 기업들이 너무 많은 힘을 가지고 있고 너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압력을 가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영향력이 악영향을 끼칠까라는 우려가 대두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이런 기술 기업들이 조금 더 민주당 쪽으로, 조금 좌파 쪽으로 성향이 기울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눈엣 가시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페이스북을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미중 무역 전쟁이랑 같이 또 엮여있는, 연장선으로 엮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 엇갈렸지만 결국 결과적으로는 하락세가 좀 짙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1.4%, 1.6%까지 떨어지면서 큰 약세로 마감했다는 점 저희 1시간 동안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셋 다 나스닥 종목이네요. 첫 번째로는 레거시 리저브스입니다. 320% 급등하면서 53센트까지 올라갔는데요. 미국 내 천연가스 그리고 원유 자산의 취득, 개발, 그리고 생산에 종사하는 회사입니다. 오늘 상승 이유가요. 융자 재구성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에 크게 올라갔습니다. 320%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비스링크 테크놀로지입니다. 80%가량 올랐는데요. 무선 통신과 그리고 주파수 공동 사용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테크 기업입니다. 오늘 상승 이유가 있었는데요. 65만 달러에 달하는 계약 수주 소식이었습니다. 비디오 다운링크 시스템 수주 소식 때문에 80%가량 오르면서 3달러에 채 못 미치는, 소폭 못 미치는 가격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프로치 리소시스라는 회사인데요. 38%가량 올랐네요. 미국 내 셰일가스 그리고 셰일 오일 자원 탐사 개발 생산에 종사하는 회사. 오늘 특별한 이유는 없었지만 38% 오르면서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자, 뉴욕 증시 전반적인 상황 그리고 개별 종목까지 알아봤는데요. 글로벌 시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의 김민지 앵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私たちは皆さんを待っています。
네, 시장 흐름 하나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은 악재가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계속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위축된 상황입니다. 5월 지나와서 6월 첫 거래의 맞이한 뉴욕 주식시장도 전반적으로 흐름은 약하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자, 미국부터 유럽, 아시아 순으로 전반적인 움직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으로 향하죠. 자, 보시는 것처럼 하락세가 우세한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다우지수가 홀로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지만 보시는 것처럼 IT주에 대한 하락폭이 깊어지면서 나스닥 지수가 1.61%나 내렸는데요. 혼조세로 출발해서 혼조세로 거래 마감이 됐고 나스닥은 하락폭을 더욱더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출발부터 낙폭이 깊었지만 올라오지 못했던 이유가 미중 무역 갈등과 관련해서 반전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 첫 번째, 그리고 멕시코와의 긴장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두 번째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관세전이 더욱더 확장될 기미만을 보이고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보시는 것처럼 오늘 새벽에는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내렸습니다. 120포인트,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했는데요. 가장 큰 요인이 됐던 것은 대형 IT주의 급락세가 진행됐다라는 점입니다. 미국 정부 측에서 구글을 포함한 대형 IT주에 대해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다라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됐고 여기에 관련돼서 매물이 쏟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기술적으로 4월 고점 대비 10% 내리면서 조정 영역에까지 진입했다는 점 기술적인 면까지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IT주에 대한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왔네요. 미국 3대 지수 흐름 체크해 보셨습니다. 유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면에 유럽의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상승권역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범유럽 지수가 0.6% 올랐고요. 독일, 프랑스, 영국 모두 플러스권에서 거래 마감이 됐는데요. 장 초반에 부진을 딛고 상승권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는 IT주의 하락폭이 두드러지면서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이었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헬스케어주가 강력한 흐름을 보이면서 플러스 전환에 성공한 건데요. 특히 독일 오랜만에 플러스 0.56% 플러스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자, 아시아는 전반적으로 흐름이 어둡게 나타났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도 0.92% 내렸고요. 중화권 증시 전반적인 흐름도 약하게 나타났습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0.3% 마이너스였는데요. 5월 차이신 제조업 지수가 시장 전망을 상회했고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확장 국면도 지켜냈다라는 소식이 나왔지만 시장 전반에 느끼는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지금 여러 IB 쪽에서도 중국 증시에 관해서 여러 어두운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최대 IB라고 할 수 있는 CIC 쪽에서는 지금 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6월에도 실적을 짓누를 수 있는 대내외적인 악재가 산적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6월이 될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업종 가운데서는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에 5G 관련주가 강한 흐름 보였다는 점 확인해 보시고요. 홍콩 항생지수는 살짝 내리면서 약보합권에서 어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동남아시아로 가보죠. 자, 인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증시가 1.39%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경제 지표가 사실 부진하게 나오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키울 만도 했는데요. 이번 주 후반에 금융정책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리 인하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속에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요. 4만 선 위에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필리핀 증시 역시 1.44% 올랐습니다. 5거래 연속 플러스였는데 역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끌어올리고 있고요. 말레이시아 0.28% 올랐습니다. 지표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4월 수출이 전년 대비로 했을 때 1.1% 증가했다라는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1% 감소를 예상했는데 깜짝 증가세가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만족감이 지수에도 드러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남미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최근의 흐름에 따라서 멕시코에 좀 주목이 되실 겁니다. 일단 오늘 새벽에는 0.84% 플러스로 거래 마감이 됐는데요. 미국과의 관세 전면전, 이에 따른 파장은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브라질 큰 변동 없는 구간에서 거래 마감이 됐고요. 아르헨티나 증시도 크게 움직임은 없었네요. 0.54% 정도 오늘 새벽 밀렸습니다. 외환시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중반에 98레벨대를 유지하던 달러 인덱스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보시면 내려가면서 97달러 선에 거래가 마감된 것으로 보이고요. 유가 보시죠. 계속해서 아래쪽으로의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이를 씻을 방법이 없다. 이쪽으로 지금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수치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0.5% 정도 오늘 새벽에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철금속 시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 가격과 같은 경우는 오늘 짝에서 1%대 오름세가 확인이 됐는데요. 1.45% 오르면서 1,300달러 선 위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 지금까지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어떤 종목에 월간을 주목했을까요? 어떠한 투자 의견을 내놨을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시죠. 명민준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